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방입니다. 10월 주요 현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지역 민생 토론에 이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제주 현안은 어떻게 다뤄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기자, 부남철 3다일보 편집국장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29번째 민생토론회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지역별로는 마지막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첫 방문입니다. 내용에 앞서 이번 토론회 개최와 분위기, 대통령의 제주 방문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예, 그 지방정거나 언론에서 그 강조점을 둔 그 키워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제주도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거 하나의 포인트를 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생 토론회가 29번째 열렸는데 제주도가 전국에서는 꼴찌로 열렸다. 네. 이 두 가지 점에 포인트를 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그동안 윤석열 정부 그 출범 후 제주도에 대한 홀대론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하게 이렇게 회자되고 있었는지를 아마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일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제주도 방문은 그 당선인 시절 그 4.3 추념식 때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의 취임해서는 2년 5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길었던 그런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네. 방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민생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윤석열 정부가 그 1월에 기존 그 업무 보고 방식을 그 민생 현장 방문 방식으로 이렇게 좀 바꾸면서 1월 5일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처음 이렇게 좀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 9월에 광주까지 28번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민생 토론회를 언제 하겠다 이런 언급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김항규 의원이 그 민생토론회 끝난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몰랐다. 민생토론회 하는 걸. 그만큼 이번에 아마 약간 그 비밀리에라는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은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없잖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 그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는 오영훈 지사가 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저 역시도 공감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에서 그 발표했던 내용 1시간 20분에 걸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많은 약속을 쏟아냈는데 저는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지방정가에서도 뭐 그런 아쉬운 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만 관광청 신설이라든지 그리고 제주도 최대 현안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그 대통령의 애기가 전혀 없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게 다가옵니다. 네. 예, 뭐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그래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와서 14개 과제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의제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정의 의견 교환은 거의 없었다. 거의 대통령실에서 마련해서 왔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아까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거 열리는 자체를 몰랐다. 이런 부분. 그리고 민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제주 최대 현안들을 빼놓고 과연 민생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뭐 이제 좀 이따 이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내세웠던 부분들이 과연 민생과 연결된 부분이 과연 몇 개나 있었는가? 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포인트를 벗어난 부분들이 아니었느냐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또 그 제2공항 반대 단체에서 이제 토론회가 열리는 JDC 사옥 인근에서 또 시위를 했고 또 지역 기자들이 또 취재를 못했고 그냥 일방적인 브리핑을 받았다라는 부분 KCTV가 중계방송을 해줘서 그나마 도민들이 다 전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지만 기자들이 취재가 제한됐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뭐 부남철 국장이 내린 그 평가와 뭐 입장은 뭐 거의 같습니다만 근데 좀 약간 정확하게 한번 좀 짚어볼 만한 것들은
지방 정가에서 내놓은 그 평가들이 약간 대부분 뭐 공통적이긴 합니다. 예. 물론 아쉬운 점이 좀 없잖아요. 좀 민주당 제주도당 같은 경우에 아까 부남철 국장이 그 민생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약했지 않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셨는데 민주당 제주도당 같은 경우에도 왜 4.3은 말라지 않았나 또 도민 생명 산업인 1차 산업은 왜 빠졌나 이런 부분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다른 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평가 내린 것과 공통적인 건 뭐냐면 관광청 신설과 행정체제 개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하면서도 좀 1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약간 좀 논외로 두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제주도 와서 14가지 사항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저는 많이 했다고 봐요. 역대 대통령의 그 제주 방문의 그 선물 보따리 내용들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도 모자라진 않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당면 현안에 대한 핵심적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쉽게 좀 다가오는 거거든요. 위성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관광청 신설과 뭐 평화대공원 조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 이렇게 지적하면서도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부분 또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런 평가를 좀 내놨고요. 또 반면에 좀 이상봉 의장 같은 경우에는 좀 민생 토론회를 하면서 당면 현안을 빠졌기 때문에 이게 민생 토론회냐 하면서 좀 약간 비판적으로 이렇게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 유심히 좀 봤던 건 그럼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 내놓을까 했는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늘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전혀 안 내놨거든요. 왜 안 내놨을까? 좀 뭔가 좀 고무적으로 이렇게 평가라도 하는 또 논평이라도 한 줄 내놓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안 내놨던 거는 좀 약간 뭐 논평할 내용이 없어서 안 내놨는지 아니면 좀 약간 이런 논평이나 성명 이런 거에 대한 그 좀 대응 시스템이 좀 당 내에서 좀 안 된 건지 이게 좀 약간 의아스럽게 좀 다가왔습니다. 예. 이번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보면 최근 크루즈 관광이 부쩍 늘어난 만큼 신항 건설 논의를 이제 서둘러야겠습니다.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미래 교통수단과 천혜의 자연 환경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UAM 시범 운용구역을 지정하고 관광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진료 권역을 재설정하고 상급 종합병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급 종합병원에 필요한 이런 물적 의료 시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신항개발, 상급 종합병원 지정, 도심항공교통인 UAM 시범 운영 구역 등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정리 좀 부탁드리고 아울러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이번 민생 토론회 그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서 제주도가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은 그 14가지지만 22개 사항으로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 갖고 앞으로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 정부와 긴밀히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이렇게 좀 발표를 하면서 민생 토론회가 끝난 직후에도 똑같은 그 평을 내렸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다라고 이렇게 그 평을 내놨습니다. 뭐 저도 여기에 그 좀 동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 14가지 사항에서 제주도에서 굉장히 좀 약간 시급했던 사안들 또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그 오영훈 도정에서 출범 후에 그 미래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많은 약속들이 이렇게 이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분야별로 보면 의료 분야에서는 제주권 상급 종합병원 지정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남으로써 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일단 덜게 됐다. 이게 저는 큰 성과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제주 지역에서 의료 대란과 좀 약간 연결해서 의료 서비스 체계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대학교 병원을 현장 방문하고 그러면서 제주대학교 병원과 그 좀 서귀포 지역의 그 의료 기능을 확충하겠다는 이런 약속도 좀 해놓은 것도 제가 유심히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뭐 관광 개발 사업입니다만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제2공항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속히 착공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주 신안 개발은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뭐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이것에 대한 다시 재추진 약속도 이렇게 좀 했고요. 또 하나 좀 눈길을 끌었던 건 뭐 관광형 그 도심 항공교통 UAM 예. 관련인데 제주도를 좀 시범구역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하겠다라는 부분도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대통령께서 얘기를 한 사업들을 보면 뭐 예산만 얼추 뽑아도 한 4,700억. 예. 그러니까 이게 공항이랑 진행되는 것 빼고 4,700억인데 뭐 국립탐라문화유산 연구센터 건립, 그다음에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그린소 실증 사업, 용암 해수 제품 다각화 사업, 공공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뭐 제주의 현안 다 흔들어 놨어요. 예. 그동안 제주가 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겠다. 뭐 그리고 거기 참석한 뭐 담당 부처 공무원들, 그리고 뭐 복지부 장관, 뭐 오히려 시민사회 수석실까지 거론하면서 적극 지원을 해라. 그래서 이 지원 돼야 되겠죠. 예. 우선 이거 안 되면 더 큰일 날 문제지만 이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제주가 그래도 갖고 있는, 특히 요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의 이제 현안들이 해결될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근데 하나 우려스러운 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향후 진짜 투입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 사업들을 제주도가 이끌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건의를 했고 수많은 대중앙 절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건데 대통령이 와서 말 한마디로 일사천리하게 빨리 하세요 하는 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사회구나라는 거를 절감을 했고, 또 이제 뒤에 말씀하겠지만 또 제주도가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회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얻을 건 얻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토론회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볼 때 아까 상급 종합병원 그 지정과 관련해서 분함철 국장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상급 종합병원 그 지정과 관련된 규정을 좀 재검토해가지고 제주도에 빠른 시일 내에 상급 종합병원이 이걸 수도권 기준 가지고 해서는 이건 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안 되니까 무조건 지정을 하나 하고,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에 필요한 의료 시설이라든가 또 의료 장비 이런 거는 그 확충은 국가에서 좀 재정으로 해줍시다. 그래서 내 임기 안에 2025년, 6년 이렇게 있죠. 그 안에 대통령의 이 지시 하나에 의해서 우리 좀 약간 정부 부처 시스템이 이렇게 탁 이렇게 가동되는 이런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목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상급 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서도 배석한 그 조교홍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배석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방안을 이렇게 찾아보겠다 말했는데 반드시 자기 임기 내에 해야 된다. 예. 2025년에 하든 2026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보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의 의지가 저런 식까지도 이렇게 표현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래서 이거 하나는 사실 오영훈 도정이 굉장히 하나 짐은 일단 덜게 된 겁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분산에너지 그 특별법이 그 이렇게 한 후에 그럼 과연 분산에너지 그 특화 지역 어디가 될 거냐. 지금 제주도뿐만 아니라 울산 등 한 10개 지자체가 지금 전부 경쟁자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경합을 부는 데가 제주도하고 울산 이 두 군데인데, 그래서 그 뭐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뭔가 좀 지역세가 우리가 좀 약하지 않을까. 전에 그 에이펙 유치 때도 그랬는데 이번도 우리가 뭐 국회의원도 달랑 3명밖에 안 되고 울산은 그래도 정치인들이 아주 뭐 아주 많고 한데 좀 우리가 좀 약간 좀 열세에 놓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 좀 제주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또 특히
분산에너지 그 특구 지역 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고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형평성 논란 아닌 게 아니라 제가 SNS 이렇게 찾아봤더니 굉장히 이번 산자부나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형평성 논란을 좀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제주도로 다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다 계획까지 수립하도록 이렇게 다 지원해주겠다는 이 약속.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그 제주도가 얻은 그 성과 중에 좀 굉장히 큰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우리가 좀 탄소 중립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2050년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는 지난 5월에 오영훈 도정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선언했잖아요. 2035년까지는 반드시 넷제로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가?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갖는 쪽도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도정에 아주 힘을 팍 실어줍니다. 가장 아주 그 제주도에서 2035년에 그 탄소 중립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좀 적극적 그 지원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 좀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아마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 관련 또 미래 산업 관련 아까 뭐 유해형 관련 이런 것들은 아마 정부에서 전폭적 지원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이 다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했었는데 결국 의제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오영훈 지사가 대통령께 주민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이제 관심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답변은 좀 아쉬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또 주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마련된다면 저희들로서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권한이 줄어드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까 그 앞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오영훈 지사의 그 요청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그 도지사 권한 줄어들 텐데 이 얘기를 하면서 다른 주제로 바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뭐 도지사 권한 줄어들 텐데 이 발언을 했다는 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도 사전에 뭔가 행정체제에 대해서는 고민은 좀 약간 했다라는 거, 약간 고민까지는 아니더라도 검토는 좀 했다라는 걸 이렇게 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발언의 의미가 부정적 기류인 것인지 아니면 아직 결정을 못 내려서 좀 더 아직 말할 단계가 결정을 좀 차후에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좀 묘하게 됐습니다. 뭐 다른 분야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어서 기분이 굉장히 업되었는데 지금 행정체제 개편 얘기만 나오면 상당히 좀 다운된 분위기고 뭔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이제는 좀 약간 제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급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2026년 6월에 지방선거 때 행정체제 개편안을 갖고 이렇게 선거에 적용시키려면 늦어도 연내까지 더 늦은다면 아주 뭐 최대한치로 이렇게 늦는다면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주민투표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연내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 거의 불투명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물론 뭐 제주도정은 아직도 뭐 플랜 B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가능성을 크게 잡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고 제주도로서는 시간에 쫓기는 약간의 그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왔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연내 주민투표 가능성에 대한 확답을 얻고 싶었는데 그래서 지사도 저는 볼 때 그 질문을 자체를 했다라 그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지사가 작심을 하고 발언을 했다고 보는데 돌아온 답은 아까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사 권한이 줄어드는데 라는 말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때 잡힌 오 지사의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오 지사는 기대가 컸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에 따른 답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오 지사는 답답함을 느꼈을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민생 토론회가 끝나고 제주도가 얘기했던 데드라인이 넘어가면서 지금 답답한 상황으로 가 있는데, 하나 지금 오 지사가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오 지사가 답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동기 그 위원장이 브리핑을 할 때 이와 관련 질문을 던지니까 민생 토론회 의제로 다뤄진 게 아니라 적절치 않은 질문이었다. 그리고 행안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그 다음에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대통령께서 오영훈 지사에게 별도로 말하기는 했는데 뭐라고 말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브리핑을 했어요. 지사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사 밝혀야죠.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이 부분에서 저는 궁금증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체제 개편이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이게 빨리 이제 다른 조치를 취하든 뭘 할 텐데,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확답을 안 해줬고, 그 이후에 21일인가에 대구 쪽에서 대구 경북이 통합시를 만들겠다 발표를 했고, 거기엔 또 행안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나왔는데 제주 행정체제 개편에서는 말이 없다라는 부분은 정부에서 부정적 기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쨌든 빨리 해결을 했어야 될 문제인데 대통령도 민감한 문제인지 피해버렸다라는 부분은 좀 오늘따라 아쉬움만 남습니다. 자, 관건은 이제 민생 토론에서 나온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부와 제주도가 이거를 어떻게 후속 조처를 잘 취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의 과제도 있다면 함께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예,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제시한 그 14가지 방향의 그 제주도 약속, 굉장히 저는 뭐 크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좀 총론적 방향만 이렇게 제시할 뿐이지 앞으로 후속 조치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보고요. 후속 조치를 이렇게 함에 있어 갖고는 과제도 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총론적 방향을 갖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갖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난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주 제1공항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말씀은 조속한 착공인데, 조속한 착공과 완공인데 실제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남아있는 행정 절차가 환경영향 평가인데, 환경영향 평가는 단계에서는 또 제주도의 그 권한이 있다. 제주도가 심의할 권한이 있고 또 제주도의회에서 동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제다. 즉 대통령은 빠르게 착공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제주 신항 개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도 뭐 윤석열 대통령 때 처음 이렇게 계획을 뭐 수립한 건 아니고 전임 대통령 시절부터 이렇게 계속 추진해 온 건데 못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려면 보통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환경단체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제주 신항 개발을 위해서는 탑동 해상을 다시 한번 대단위로 매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환경성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주 사회에 굉장히 초점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까지는 왜 이게 부상하지 못했냐? 물론 계획 추진이 빠르게 진행이 안 된 점도 있었습니다만 제2공항 이슈 때문에 사실 가려진 측면이 없잖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두 번째 이 과제로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아까 분함철 국장도 지적했지만 과연 그 재정 투자가 뒷받침되겠는가, 이게 그 좀 저는 뭐 두 번째 과제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제주도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 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입장, 뭐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 얘기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도 확인했고 지원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뭐 제2공항과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워낙 갈등이 크기 때문에 또 뭐 저희들이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피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으면 이라는 바람은 있지만, 뭐 이제 그 부분은 떠나간 배이기 때문에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아까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가 대통령이 얘기한 거 14개, 22개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후속 조치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아직도 총론이에요. 강론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 강론을 빨리 잡아서, 그리고 내년 예산 이제 지금 예산 시즌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어떻게 정부에서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을 뭐 제주 입장에서는 지금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그거를 정리를 해서 정부에 요청을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장관이 바뀌기 전 또 국회 이제 상임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과 함께 제주도가 또 이 부분을 도민들에게도 또 공감대를 얻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뭐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도심 UAM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미심쩍어 하는 도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빨리 이 부분들을 강론을 만들어서 중앙 절충을 빨리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습니다. 국정감사라는 게 피감기관으로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현안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업무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큰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가졌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물론 그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현안과 관련한 뭐 다양한 얘기는 이렇게 좀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움만 좀 가득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내용 사안은 다양했지만 맞습니다. 좀 약간 유효타적인 이런 유효타를 날리는 듯한 이런 결정적인, 예. 그 질문은 국히 적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쟁점으로 부상한 건 하나는 행정체제 개편, 물론 쟁점까지는 아닙니다만 약간 주목을 받았던 이슈. 두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그 다혜 씨의 불법 숙박 영업 논란,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근데 그 행정체제 개편 논란에 있어서도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뭐 오영훈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하는데 뭐 보도도 일부에서는 뭐 그렇게도 좀 나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그다지 큰 도움은 안 됐습니다. 그 립서비스 몇 분 의원들이 립서비스 정도의 그 수준이지 확인하는 정도. 예, 정확하게 뭐 주민 투표가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실어준다든지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 보면 뭐 정부에 건의한 주민투표 실시 요청 좀 하루속히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뭐 배석한 예를 들어서 행안부의 그 관계관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빨리 그 즉답이라도 이렇게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 지사에게 이렇게 질문 한 번 이렇게 툭 던지고 이렇게 뭐 본인 할 얘기는 다 했다. 좀 그런 식의 좀 질문. 또 어떤 의원은 물론 민주당입니다만 지금 기초자치단체로 이미 확정이 돼서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마당에 운면동장 직선제한까지 하면서 약간의 그 물타기를 좀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집중되지 못하고 굉장히 분산되고 좀 산만하다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국정감사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뭐 저는 뭐 솔직히 실익이 있었는가, 손에 잡히는 성과가 뭔가 굉장히 의문이 남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한마디로 기대감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국감이었다. 예. 아까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게 제주의 현안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설명을 받으면 국감을 온 의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 부처 뭐 누구든지 간에 이거 해내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회는 없었고 오히려 오 지사의 얘기만을 듣는 그냥 제주도의 그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라는 점이 아쉽고 오히려 하나 저는 더 웃긴 게 그 지방기업세 3% 특례, 제주 특례에 대해서 건드려 버렸어요. 이거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 포기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지사가 변화된 여건을 보면 3%가 적당하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계산해 보면 3%만 고집하는 게 능사는 아닐 수 있다. 준비해 나갈 것이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제주 특례를 포기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올리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밑으로 내리겠다라는 건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는데 지사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부분은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가 된 국감이 아니었냐라는 부분과 함께 제가 하나 더 웃긴 건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읍면동 직선제를 검토를 주문하면서 동장 직선제를 얘기해서 제주도의회 의원 45명이 동장을 맞는 방안은 어떠냐. 예. 도의원들 이 말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지 저는 황당무계합니다. 근데 지사는 그게 또 기관 통합형이다. 자기는 그걸 추진하고 있다.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또 이 논의를 또 원래 맨 처음으로 다시 끌어가 버리는 논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하나 웃긴 거고
그다음에 근데 지금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우리 종합감사할 때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주겠다. 예. 종합감사 했는데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에선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도움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때우기 한 거 아니냐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미리 얘기를 한다면 국감을 했을 때 이제 피감기관에서 그 상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 아닌 로비를 하거든요. 이런 질문을 해주시고 이런 답변을 할 테니까 이런 거를 부탁을 하는데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제주의 현안, 행정체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더 많은 뭐 의견을 전달해서 이런 거 좀 부탁하겠다, 얘기해달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짧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경찰청이 뒤에 있으면서 그냥 오전 한 2시간 정도도 채 못하고, 자기들 또 김건희 국감이다 보니까 다른 뭐 빠지다가 얘기하다 보니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제주도에 그렇게 도움이 된 국감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이렇게 좀 볼 때, 그 제주도에 오신 그 의원들이 그 뭔가 단단히 벼르고 오지는 않았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아주 전로의 기회 아닙니까? 제주도 입장에서는. 특히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하니까 뭐 과거 동료 의원들, 또 같은 당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 상대로 해서 좀 제주도가 안고 있는 고민들, 과제들, 이걸 좀 참석한 의원들로 하여금 역설적으로 이렇게 질문도 하게끔 하고, 또 정부 부처를 상대로 좀 약간 이것에 대한 그 확답도 받아내는 이런 기회를 삼기 위해서 사전에 뭔가 좀 조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제주도가 관광지여서 그런지 좀 관광 분야에 대한 좀 질문이 좀 치중됐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좀 숫자 노름 아니었나라는 좀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나온 내용들 보면 뭐 국내 여행지 대상으로 이렇게 뭐 여행 가심비, 뭐 가격 대비 만족도 이걸 조사했더니 제주도가 굉장히 좀 낮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다른 지역 보면 2016년에 제주도 뭐 여행 그 만족도가 뭐 1위였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고 올해는 뭐 7위까지 뭐 내려갔다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수치라든지 이런 걸 데이터만 어느 특정한 데이터만 갖고 마치 그 일반화 제주 관광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저는 뭐 두 가지 점에서 조금 약간 우려는 됐습니다. 하나는 제주 관광 정책 방향에 약간 이러한 지적들이 어쩌면 혼선을 줄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이런 국정감사에 나온 이 발언들이 진짜 우리 제주 관광의 전부인 것으로 잘못 오해하면서 관광객들에게는 적지 않은 오해의 소지를 또 줄 수도 있겠다. 이런 만약 걱정도 아닌 게 아니라 좀 들었습니다. 저는 뭐 이번 관광 분야에 대한 지적은 아마 의원분들이 약간 뭐 고민은 했겠지만 약간 의례적 질문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요.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예, 저는 뭐 윤 대표님과 같은 생각인데 비계삼겹살 논란 뭐 이런 게 나오면서 그냥 가심비 얘기가 의원들 솔직한 얘기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질문할 게 없으니까 그냥 끌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관광이기 때문에 행안위는 해당이 없거든요, 원래. 근데 할 얘기 없으니까 끌고 들어와서 얘기하면서 했는데, 저는 그 의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어야 된다. 제주도가, 왜냐하면 큰 질문에 구체적인 건 안 나오지만 어떤 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도 하고 이제 국회 교류관한테, 담당관한테 어떤 거 할 때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정확하게 오히려 더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갖고 가서 이해를 시켜주고, 제주 관광이 오히려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제주관광공사나 관광협회 그리고 뭐 제주도 내 뭐 여러 가지 관광 관련 업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제 여당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한림 주택에 대한 불법 숙박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신 문다혜 씨가 불법 숙박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탈세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문다혜 씨도 예외가 아닙니다. 불법 숙박업장으로 확인될 경우에 세무당국에 정보를 보내서 탈세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 이 여부를 떠나서는 사실 불법 숙박업
이 문제는 좀 제주 사회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예. 진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량한 그 숙박업을 하는 선량한 이렇게 그 우리가 중소상인들, 예. 중소업체들에게 굉장히 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제주도의 숙박업이 난립하면서 그렇죠.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하는 마당에 불법 용업이 이렇게 성행하게 되면 굉장히 좀 혼선이 이렇게 가중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에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행정시, 자치경찰에서는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가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상이 드러나면 자치경찰에 그 수사 의뢰를 하고 또 고발을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적발된 거는 아마 제주시에서 문제가 있다, 위법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자치경찰에 이렇게 넘긴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여당 의원들이 이번에 좀 엄정한 조사를 이렇게 촉구한 건 바로 이런 맥락이고, 사실 이러한 그 지적은 어쩔 수 없이 좀 나와야겠다. 좀 중요한 것은 좀 제주도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조치를 제대로 하느냐, 이걸 한번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문다혜 씨의 한림 그 불법 숙박 의혹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의원들이 이거를 질의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정쟁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불법 에어비앤비라든지 불법 숙박에 관해서 그 제주도 내 언론들에서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문다혜 씨도 이런 게 있는데 사례로 가져왔다면 정쟁이 아닌 좀 고민을 했구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다이렉트예요.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 의혹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조치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게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서울로 올라가서 또 영등포 이제 계속 의혹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맞지만 그게 꼭 제주도가 잘못했다라는 인식을 줄 수도 또 있다라는 부분. 니들이 전 대통령 딸이니까 수사를 안 한 거 아니냐, 행정이 방치한 거 아니냐, 행정이 무대응한 거 아니냐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의원들이 질의를 잘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좀 웃긴 얘기지만 박기남 경찰단장은 또 괜히 또 고소당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또 불편하게 됐습니다만은 제주시나 또 자치경찰이 저는 깔끔하게 수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는 조만간에 발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그 행정 그 조치는 현재까지는 저는 네. 일단 공은 일단 넘어갔다. 그렇죠. 제주시에서 일단 점검을 했고 위법하다고 약간 이렇게 정황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일단 수사 의뢰했다. 여기까지가 행정기관이 할 일이거든요. 예. 그 다음부터는 자치경찰이 해야 될 일이죠. 수사에서 이게 정말 위법하느냐 이걸 판단해서 위법하다면 위법한 대로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되는 거는 자치경찰단의 몫이고요. 아마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아마 저는 오영훈 지사가 행정기관의 그 조치 상황 이것에 대해서만 명확하게만 설명했더라면 오히려 어쩌면 더 좋았지 않겠나. 물론 국정감사 때 그 질의하신 의원이 자치경찰은 제주도 소속 기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부터 질문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오 지사가 약간 먼저 좀 실드를 좀 약간 친다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소속 기관은 맞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을 언급을 많이 했는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오 지사가 자치경찰은 수사할 사안이다라고 약간 별개로 놓으면서 행정기관에서는 일단 발빠르게 조치할 부분은 다 했다라는 걸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어필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왜 국감의 이슈가 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사실 정쟁 시키려고 하니까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이 밖에 국정감사에 좀 관심 가는 부분, 반대로 좀 얘기는 있었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 있으면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행안위 의원 중에서 조국혁신당 예. 정춘생 의원, 아마 예. 제주 출신 출신이죠. 의원인데, 이분이 국립 제주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방비가 이렇게 투입되는 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다.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 이게 적법한 것이다라고 강조한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춘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주 출신이어서 그런지 좀 제주 4.3과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난 6월에 제22대 국회 개원에서는 자신의 제1호 법안으로 4.3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4.3 왜곡 처벌법, 즉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저는 약간 인상적.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는 제주 평화대공원 평화대공원, 사업에 예. 대해서 이제 지적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이게 분명히 제주도 내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여기다 갑자기 종합사격장 얘기를 도에서가 스포츠 타운을 만들겠다. 이거를 끄집어내면서 벌써 반발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국감에서 나왔고 그거 이제 나왔다라는 건 제주도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평화대공원 조성이 오히려 이제 물 밑에서 이제 물 위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오히려 대공원을 조성하는데 오히려 좀 탄력이 받지 않을까. 형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논란이 이제 본격화되고 조성 방안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구체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게 저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여야 의원들께서는 왜 오시면 기싸움을 하시는지 오지사의 이석 문제를 놓고 좀 깜짝 놀랐어요. 현장 감사를 완 국회에서 갑자기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지사의 태도를 지적했다라는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아직도 국감이 특히 현장 제주도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늘 토론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민생 토론회와 국정감사 이 두 가지 이슈를 놓고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저는 느꼈던 게 제주에서 얻은 성과도 많았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 그 중에서도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굉장히 좀 걱정이 큽니다. 대외적으로는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과제, 또 대내적으로는 세계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도민적 합의를 빨리 이뤄야 되는 이런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 제주도와 도의회가 하루속히 뭔가 정책 협의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좀 강구해서 좀 도민들에게 좀 제시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10월이 제주도의 현안에 대해서 중앙정부,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관심을 갖는 시기였다. 민생토론회도 있었고 국정감사가 있으면서 제주 현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시기였는데, 아쉬운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제주도가 중앙정부와 과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2월이 남아 있는데 이제 예산 시즌, 이제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시즌에서 이런 중앙 정부와의 공감대를 통해서 제주가 내년에 더욱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10월 열렸던 민생 토론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성과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후속 조치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바라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